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포스트 앙겔라 메르켈 시대를 열고 있는 독일, 어떤 모습으로 유럽연합을 이끌고 가게 될까요? 기독교 민주당 앙겔라 메르켈 정권 후 새로 들어선 독일의 연합정부를 가리켜 신호등 연합정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독일의 총리는 3인당의 올라프 숄츠인데요. 독일 사회민주당을 필두로 녹색당과 자유당이 연합정부를 구성했죠. 이들의 당의 정체성을 색으로 표현하면 붉은색의 3인당, 노란색의 자유당, 그리고 초록색의 녹색당입니다. 그래서 신호등 연합정부라고 불리고 있죠. 그런데 이 신호등 연합정부의 꿈이 아주 원대합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유럽연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럽연방공화국을 만들려는 정치적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지 언론들은 새로운 연합정부의 독일의 꿈은 바로 유럽공화국을 만드는 일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유럽과 독일을 만들기 위해 독일의 색을 조금 더 지우고 다민족 국가로 만들겠다고 구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는 기존 앙겔라 메켈 총리의 적극적인 이민자 및 난민 정책보다 훨씬 더 한 걸음 나아간 겁니다. 새로운 독일의 연합정부는 비유럽인들의 이민을 더욱더 확대시키고 시민권을 빠르게 얻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독일의 모습을 유럽의 중심 회원국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독일 언론들이 주장하고 있죠. 물론 과감하고 혁신적인 이민자 정책을 독일만 한다고 해서 유럽연합이 바뀔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과 이민자들이 가장 안착하고 싶어하는 유럽의 국가는 독일입니다. 우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곳이 독일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독일의 노동시장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편입니다. 또한 독일의 친난민 정책 등이 호감도를 높여왔죠. 비유럽권 시민들을 유럽으로 끌어오는 게이트가 되겠다는 것이 바로 현재 독일의 계획인 겁니다. 물론 독일 사회 통합이 되도록 독일은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계속 이에 대해 투자할 계획인 것이죠. 과연 이 새로운 독일의 꿈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독일 유력 일간지 디 벨트지가 2021년 12월 1일 신호등 연합정부의 꿈 유럽공화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비유럽권 이민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경쟁력 있는 새로운 독일을 만들겠다는 거대한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서 헌법 단계에서의 총체적 합의가 필요하다고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진통이 있겠지만 헌법까지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듯도 보입니다. 기사는 연합정부인 3인당, 녹색당, 그리고 자민당은 자신들의 통치기간을 새로운 유럽연합과 독일 이민자 정책을 구현하려는데 사용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즉 합법적인 이민을 더욱 확대하는 것, 그리고 근로계약이나 도저히 교육이 없다 할지라도 일자리를 얻기 위해 이주하는 비유럽권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비자를 주는 것에 관해 정확히 합의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독일의 거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독일 현지 기업과 근로계약이 조건이었는데요. 이제 이런 조건 없이 독일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사만으로도 비자를 주는 쪽으로 독일의 외국인법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한 비자 신청이 거절된 정치인 망명인들도 빠르게 취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이에 상응하는 거주자 자격 그리고 거주 5년 후 시민권 취득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물론 시민권을 더 짧은 시간 내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독일 사회에 이미 통합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3년 만에 시민권을 주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죠. 신문은 이런 연합정부의 새로운 계획은 이민자들에게 독일을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디 벨트지는 11월 24일 다른 일자 보도에 이 신호등 연정이 기존 이민자법에 더욱 한 걸음 나아갔고 이민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획득에 꼭 필요했던 독일어도 긴급 상황에서는 요건이 아니며 또한 이중 국적을 허락하고도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신문은 전체적으로 독일 시민권 취득은 간소화되었으며 독일은 현대적인 이민자법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도 있죠. 매체는 독일의 이번 연합정부가 이를 통해 새로운 유럽을 만들려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유럽의 새로운 미래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매체는 지난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개최되는 많은 컨퍼런스를 통해 헌법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유럽 연방의 독일로 더욱 발전하려 한다는 것이 연합정부 계약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독일 연합정부의 존재 이유 중 하나가 이 새로운 독일과 유럽을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민자를 통해 새로운 독일과 한 단계 지난 유럽을 만들려는 독일은 더 거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유럽연합의 권력 체계를 개정해서 유럽연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 단일체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독일이 꿈꾸고 있는 유럽공화국은 중앙 집권식의 유럽 통치 시스템이 아니고요. 마치 지금의 16개 주로 구성된 독일 연방 시스템과 같은 구조입니다. 독일은 중앙정부가 있지만 16개 주로 구성되어 법을 통과시키는 16개 주 국회가 있고 주의 수도인 주도 그리고 주정부가 따로 있는데요. 매체는 독일 자유당 역시 프랑스 같은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닌 16개 주로 구성된 독자적인 헌법을 가지고 있는 독일 연방 같은 제도를 원하고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자유당의 목소리가 중요한 것은 자유당은 독일 우파에 속한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좌파에서부터 우파까지 유럽 정치 권력 구조를 개편해 유럽연합의 결정력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이는 또 경제 메커니즘의 변화도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죠. 즉 예산과 재정 문제로 들어가면 각 정당이 해법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3인당과 녹색당은 지속적인 유럽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에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지원 펀드 같은 경제 보조금을 이래에만 머물지 말고 지속적인 투자 펀드로 만들어 기존 유럽연합 예산보다 더 확대해 유럽의 경제력이 약한 곳에 투자 지원하자는 입장이죠. 이는 지속적으로 독일인들의 세금을 유럽의 발전을 위해 쓰이도록 더 강하게 제도화하자는 건데요. 유럽연합의 자금 조달은 당연 회원국들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자유당은 기독교 민주당의 입장처럼 세금을 통해 얻는 재정 사용에 제한을 두자는 입장이죠. 코로나 위기 같은 비상시국에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독일 총리인 올라프 숄츠는 당연 재정에 있어서 일부 이런 공동 책임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총리는 이를 해밀턴 모멘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알렉산더 해밀턴은 과거 미국의 재무부 장관으로 미 연방이 부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을 구현했던 인물이죠. 그는 미국을 건국한 사람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군인, 법률가였고 정치가였으며 사상가였던 그는 미국 초대 재무부 장관을 영입했었는데요. 미국의 금융 경제 체계를 확립했다고 평가받는 중요한 인물인 것이죠. 그가 현재 미국 10달러 지폐의 모델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치가로서는 독립 당시 13개 주의 느슨한 연방제를 개편하여 보다 강력한 중앙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올라프 숄츠 독일 신임 총리가 그를 전면에 들고 나온 데는 새로운 독일 정부가 유럽연합의 어떤 모델을 추구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해밀턴은 독립전쟁 이후 남은 채무를 여러 정파들과 협상하면서 남부에 영향력이 있는 워싱턴 DC를 수도로 하는 대신 중앙은행을 설립하도록 했고요. 중앙정부가 진 빚을 각 주가 균등하게 갚게 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이 직접 유럽 곳곳에 투자를 하고 그 채무를 각 회원국이 부담을 지는 연대 보증 같은 제도를 지금 선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여온 독일의 유럽연합 정책과는 거리가 있는 행보이고 아주 전향적인 태도입니다. 즉 독일은 지금까지 남유럽 국가들이 주장했던 유럽연합의 부채에 대한 연대 보증 개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이를 통해 유럽연합을 더욱 묶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에게 유럽을 더 개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신문은 외교에 관해서는 유럽연합에 위임하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외교의 핵심 사항만 위임한다라는 단서가 있긴 합니다. 즉 유럽 개별 국가들이 지금까지 각 국가 단위별로 행사해왔던 외교권을 일부 포기하는 건데요. 당연 각국의 헌법 개정이 필요로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고 쉬운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통일된 유럽의 외교 정책이 나오면 중국과 미국에 대응하는 유럽연합의 외교의 힘은 굉장히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1대1로 정책으로 유럽의 많은 행정력을 중국에 상실한 상태여서 외교에 관한 통일된 채널을 갖자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이런 새로운 독일 정부의 연정 계약에 대해 몇몇 유럽 국가들의 분위기는 아주 고무적입니다. 독일 유럽일간지 슈토이체 짜이퉁은 2021년 11월 5일 연합 정부의 합의는 유럽의 통합을 이끌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신문은 특히 반유럽연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폴란드에 강한 시그널을 보낼 수 있고 더 강력한 유럽 의회를 만들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클레망 본 프랑스 유럽부 장관이 이번 독일 연합정부의 의지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점과 유럽연합을 위한 적극적인 연정 계약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이번 독일의 새로운 연정이 유럽 의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목표로 유럽 연방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사표현은 분명 유럽의 법치국가에 대해 도전하고 있는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해 하드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죠. 플렉시트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제 채널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플렉시트를 기점으로 독일 언론들의 태도가 조금 바뀌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 전까지는 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부담은 스스로가 져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지만요. 브렉시트가 있고 폴란드마저 플렉시트라는 이슈를 만들어내자 유럽연합에 대한 도전에 독일이 적잖게 당황한 듯 보입니다. 물론 많은 언론사들이 폴란드는 유럽연합을 탈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슈가 결코 유럽연합을 이끌고 가고 있는 독일에게 좋은 것은 아닐 겁니다. 거기에 폴란드는 영국의 브렉시트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폴란드는 유럽 한가운데 있는 나라로 이미 유럽 내 영내 교역에 있어 엄청난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플렉시트가 이루어진다면 그 파급 효과와 경제적 피해는 엄청날 겁니다. 독일이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한 이슈죠. 즉 시점이 더욱 강한 유럽을 만들려는 이번 연정 계약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조금씩 더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독일이 유럽연합의 부채를 유럽 각국이 공동으로 하거나 연대 보증하는 쪽으로 전향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중요한 터닝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은 이미 남유럽 국가들이 요구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연합정부는 이런 폴란드의 그 책임 결과를 곧 묻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보조금 승인은 우선적으로 사법권 독립이 분명한 곳에 한해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법부, 재판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는 폴란드를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독일은 이렇게 흔들리는 유럽을 바로잡으려 하고 있죠. 현재 유럽연합의 정치체제에 대한 의구심과 도전이 점증되고 있고 또 이에 반대에 더욱더 강한 유럽을 만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건데요. 과연 이제 시작한 독일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